그러면 결혼할 때 여자가 일 그만두는 거 빡치시죠? 그러면 이혼할 때 이 여자는 무직이에요. 그러면 이혼했을 때 더 좆되는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피해를 입는데 재산에 타격이 입는데. 그리고 애 낳았으면 양육비도 줘야 되잖아 씨발. 아니 그니까 땅튜브님이 얘기를 하기를 아까쯤에 그랬잖아요. 카지노처럼 결혼을 하면 나는 잃는데 여자는 따고 가니까 존나 빡친다 이거 아니야. 여자도 피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한국 남자들이 바뀌어 가는데 한여가 애기 나오면 30%가 기형임하고 크크크 놀리는 게 한국 남자가 바뀌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건 그냥 조롱이잖아요. 저는 조롱이 극한에 달해야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동조하고 이래야지. 그래야지 노산 씨발 30대부터 노산이네? 약간 이런 것들을 여자애들이 좀 깨닫고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런 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노산이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위험한 발상 같아요. 되게 많이 위험한 세상 같은데요. 그러면 남자도 별로 안 만났고 그냥 남자랑 즐기면서 나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공부 존나 하고 남자도 거의 안 만나고 직장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35세가 된 선량한 여성분은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선량한 여성분들이 지금 남자 존나게 만나고 다니느라 노산을 해서 노산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이 되게끔 한 여성분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대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소수니까. 아니 뭐 PC주의급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대기업을 가거나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칠 때 뭐 수십 대 1이나 뭐 10대 1 뭐 이렇게 돼도 열심히 도전을 하시잖아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근데 누군가가 야 그거 합격률 10%도 안 되는데 그거 왜 함? 하지 말자. 우리 그냥 놀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가. 저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6.7%가 나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럼 땅튜브님이 그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뭐 90%라고 치죠. 우리나라의 90%의 여자가 20대 여자가 이상한 애들이라고 치죠. 10%만 정상이라고 치고 근데 여기서 90%가 이상한 여자니까 난 안 만날래. 그리고 한여들 인터넷으로 계속 욕하면 한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내가 불행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나가서 괜찮은 여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라. 계속 욕만 하지 말고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지. 생각보다 한여 중에 괜찮은 여자가 많음, 막상 나가보면 괜찮은 한국 여자 존나 많음, 이런 의도로 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 그건 알아요 저도. 아는데 왜 물소니 스윗 영포틴이 지칭을 하죠? 3분의 1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 비율만 좀 한다면 한다 신규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3분의 1 정도는 정상이라고. 3분의 2는 좀 이상하고. 그 3분의 1이 완전 무결한 애들인 거죠. 페미 사상이 아예 없는, 자신의 의무를 다 지키면서 그때서야 권리를 주장하는 애들. 그러면 왜 직원은 왜 안 뽑아? 여자 직원은 왜 안 뽑는다 그래? 여자 직원은 안 뽑아도 뽑을 남자 직원이 많잖아요. 그렇긴 하지. 여자 중에 3분의 2, 뭐 넘게라고 하죠. 뭐 4분의 3이 이상한 애라고 해도 여자를 안 만나면 나는 못 만나잖아요. 남자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거 인정. 근데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잠깐만 저 사람 말 끝나고 저거 일본, 라틴, 유럽 등 감사합니다. 여자들 만나고 한국 여자들 이상한 거 그러니까 저기도 봐요. 목유 그렇게 좋으면 뽑아야지.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해했어. 저런 애들은 근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 땅튜브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방송에서도 제가 한 얘기는 알지. 한국 여자들이 괜찮은 애가 많으니까 그냥 만나봐 이게 아니고 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지길 원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안 좋은 자료 같은 걸 보고 그냥 포기하고 욕하지 말고 괜찮은 애를 찾아봐라. 왜냐면 이 세상이 좆되든 말든 내가 만약에 행복하면 나한테는 행복한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처럼 안 하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무슨 뭐 물소니 수인 영포틴이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덕자스님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내가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했어. 난 단순히 그 숫자에 전혀 동감을 못하고 이 사람 씨발 좆도 모르네. 여자애들 진짜 개좆되는데 지금 그 비율이 뭐 3분의 1 몇백만 명이 된다고? 저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셨으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흑자님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기분 상했던 그 부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도 이거 하나는 안 짜서 그렇지. 나도 그때 봤는데 형님도 씨발 내 말 존나 왜곡해서 말했다고 내가 한 적도 없는 말로. 어? 그거 사과해줄 거야? 아니면 또 이제 그 증거 가져오라 그럴 거야? 그럼 나 그 씨발 몇 시간 전에 다 봐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봤어 그때. 채팅까지 쳤어.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저는 땅튜브님이 없는 말을 만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땅튜브님이 하지 않은 말을 땅튜브님 구독자가 한 말을 땅튜브님이 한 것처럼 말을 했나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땅튜브님이 저한테 요즘 여자들에 대해서 족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지금 땅튜브님 구독자들을 보세요. 그날 땅튜브님 방송하고 제 방송은 겹쳤죠. 땅튜브님 구독자들은 땅튜브님 방송을 봤겠죠. 그럼 이 친구들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존나 아는 척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했죠. 그러니까 봐봐, 쟤네들의 생각이랑 다른 점이라든지 아까 전에 나처럼 생각해가지고 야 흑자야 너 진짜 모르면서 씨발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케이인데 흑자에서 너가 걔네 막 보호하고 막 그랬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에서 제 방송도 어차피 20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반 이상이 20대예요. 18에서 34가 70몇 %예요. 걔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빼미처럼 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 괜찮다가 아니라 빼미 애들이 인터넷에서 남자의 안 좋은 자료 같은 게 올라오면 실제인지 아닌지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도 안 하고 존나 모아서 긁은 다음에 여초 사이트에 올리고 키득거리면서 소추소추 이러면서 놀잖아요. 6.9도 사실이 아닌데 존나 얘기하잖아. 지금 제 구독자들이 그러고 있는 게 전 좀 답답한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하고 해도 되는데 그거 아니라도 비판할 거 많잖아요. 저기서도 지금 보면 뭐 3분의 1 무결 이지랄 막 크크크 막 이러고 있잖아. 나는 3분의 1이 무결하다고 한 적이 없거든. 무결은 땅튜브님이 얘기를 하셨죠. 근데 여초랑 똑같아. 근데 대답은 안 했지. 무결하다고 한 적 없죠. 무결한 인간이 시발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페미로서 페미의 그 사상이 무결하게 안 들어가 있다 기준. 빼미 사상 중에 정상적인 것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볼게. 나는 여잔데 자기가 그러한 권리나 이런 것들 여성활동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출산율도 개처받고 인구도 개처받고 있는데 지금 암 환자까지 끌려가고 있거든요. 군대에.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 된다에 동의하는 여자, 전 그런 사람들만이 페미사상에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걔네들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왜 독박으로 남자들만 그런 걸 해야 되지? 하다못해 공익이라도 사회복무 요원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무결한 애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 나라에 살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애들이 3분의 1이나 될까? 몇백만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3분의 1이 무결한 사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냥 그치,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상인.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으니까 여기 남자들 중에서도 남성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한테 이기적인 내용을 말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내용이 완전 이상한 게 아닌데 너 이기적으로 얘기했어. 너 완전 무결하지 않아? 너 그러니까 정상인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3분의 1 중에서도 이기적인 얘기 하는 애 있겠죠. 그래도 군대는 좀 이런 애도 있겠지.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는 대화가 통한다 라고 생각되면 저는 그냥 정상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치, 그것도 기준이 다 다르니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디테일한 거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자를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남자 편을 들죠. 근데 남자 편을 들 때 여자가 나쁘다고 욕만 하는 게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바로 잡는 것도 남자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 해봤자 저기도 지금 뭐라고 나오면 이 새끼 긁혔네, 흑자 기형아 낳길 기원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쟤는 그냥 남자 성기가 달린 뺨이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제 방송에서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애들이 남성 인권을 위해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여자들을 막 욕하는 글을 쓰면서 여성들을 좀 단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나는 존나 꼴받긴 해.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내 구독자들 중에서 결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 그 몇몇 애들이 계속해서 뭐라 그랬더라? 뭐 효율의 2년, 약속의 5년인가? 뭐 그걸 계속 치면서 형 결혼 안 하는 게 맞으면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내용을 찾아보고 그걸 알려준 거예요. 실제로는 2년, 5년 결혼 생활 해봤자 재산 반띵 안 뜯겨요.
저는 이거는 그 남자분들 위주로 수임하는 남자 변호사 영상도 봤고 여자분들 위주로 수임하는 여자 변호사 영상도 보고 되게 여러 개 보고 얘기한 거예요. 5년 살아도 50%안 뜯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정정을 해주는 거야. 얘들아 5년 살아도 재산 50%안 뜯겨. 아파트 네가 샀으면 아파트 반 안 뺏겨.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해도 이 새끼 여자 편 드네? 물쏘네? 서윗 영포티네? 이래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급진정 뺨이랑 뭐가 달라요? 형님 근데 50%는 약속이 10년인데 10년 살아도 그렇게 안 뜯겨? 10년 살아도 그러니까 안 뜯기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냥 사실상 거의 안 뜯긴다고 보시면 경우에 돼요. 따라 좀 다른 뜯기는 것 같아요. 비율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샀어요. 남자가. 근데 그 아파트가 결혼생활 10년 중에 가격이 존나게 오른 거야. 이러면 50% 뜯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혼생활 중에 상승한 자산이니까. 근데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남자가 외벌이하고 집에 와서 씨발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다 시키고 이지랄하면 그거 족같잖아. 근데 그런 그건 사례들도 저도 항상 족같다고 얘기해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뭐 형님이 그런 걸 안 족같다고 얘기했다는 게 아니래. 근데 일단은 잠깐 다시 돌아와서 일반 쟤들 채팅 치는 애들 어차피 싫어하는 애들은 계속 싫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일단 나 흑자님한테 좀 질문하고 제프리 싶었던 게 2,000원. 제가 그리고 가장 흑자님의 그 생각에 공감이 안 돼가지고 제가 또 물수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뭐냐면은 3분의 1이든 뭐 90%든 그거 좀 빼놓고 일단은 결혼을 한다는 거는 종신계약이잖아요. 죽어도 안 끝나는 이혼을 안 하면 그런 엄청난 그런 걸 하는데 막 승률이 카지노가 막 60% 카지노 측이 막 60% 70%해. 아니 그런 판에 들어가서 나만 돈 따고 나오면은 너는 승리자잖아. 넌 괜찮잖아. 난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 말이. 너는 아무리 그 이상한 애들이 많더라도 거기에서 너만 살아남으면 너는 행복하잖아.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취업이랑 형님이 비교를 하셨는데 취업은 뭐 실패해서 뭐 어차피 뭐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굶어 죽더라도 그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결혼이라는 그 종신계약 해줬다는 거 잘못 결혼하면 평생에 불행할 수도 있는 아이까지 생긴다면 그거를 뭔가 그렇게 손익비가 안 좋은 판에 들어가야 되나? 이거 지금 구조가 잘못됐다.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씨발 수인 영포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사람마다 일단 생각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오케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좀 긴데 좀 그냥 들어주세요. 오케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제 회원들한테 어떻게 살아남는지 방법까지 조언을 해줘요. 변호사들한테 들은 피셜로 그냥 내 뇌내망상이 아니라 일단 근데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이혼을 할 때 남자가 더 불리하게 이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뭐 이혼할 때 남자가 좆된다 그 정도 수준은 확실히 아니고 나는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지금 현재 나이로 치면은 50대 이상 남자들 때문이에요. 50대 이상 남자들이 딜러 형님들 가정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좀 옳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셨고 지금 50대 이상 이혼을 하는 이유의 압도적인 1, 2위는 무조건 아내 폭행하고 남편의 외도입니다. 거기는 되게 압도적이에요. 50대 이상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금 20대, 30대 남성들이 존나게 당하고 있지만 그것도 팩트지만 법 입장에서는 어차피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불리하지 않게 법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대 이상에서 여성분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을 고려해서 이혼할 때 이렇게 해야라고 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20대는 이렇게 하셈, 30대는 이렇게 하셈 하면서 10대별로 나이별로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이혼을 할 때 30대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거는. 근데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개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구독자들한테 이혼을 할 때 너네가 너무 겁을 먹는다. 땅튜브 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마치 이혼을 하면은 여자는 돈 벌고 개이득을 보는데 남자들은 막 개털되고 병신되는 것처럼 땅튜브 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할 때 남자가 아파트 사는 거 존나 싫죠. 근데 이혼할 때 그 아파트 남자가 가져가요.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결혼 생활 중에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존나게 올라버렸을 경우에는 여자한테 반 가까이 떼어 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남자가 외벌이로 벌어오는 돈은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것처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결혼 전에 남자가 아파트를 사오면은 이혼할 때 남자가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여자가 일 그만두는 거 빡치시죠? 그러면 이혼할 때 이 여자는 무직이에요. 그러면 이혼했을 때 더 좆되는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피해를 입는데 내 재산에 타격이 입는데 그리고 애 낳았으면 양육비도 줘야 되잖아. 씨발.
아니 그니까 땅튜브님이 얘기를 하기를 아까쯤에 그랬잖아요. 카지노처럼 결혼을 하면 나는 잃는데 여자는 따고 가니까 존나 빡친다 이거 아니야. 여자도 피해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어떤 여자가 취집을 하려고 아니 그래. 말해. 취집을 하려고 결혼을 할 때 남자한테 아파트 사오라 그랬고 결혼하자마자 직장 그만둬버렸어. 그리고 5년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을 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 여자는 집이 없어지고 직장도 새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다니던 직장 정도의 수준의 직장을 잡지 못하겠죠. 이 여자도 좆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지고도 개같이 결혼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죠. 당연히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이 지금 땅튜브님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했다 이혼하면 남자만 반드시 좆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정정해줄 뿐이에요.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가져와서 봐라 흑자 또 여자 편 든다 물쏘다 서윗 영포티다 이래버린다니까. 나는 그걸로 얘기한 적 없어. 그렇죠. 지금 저는 땅튜브 구독자 중에서도 이제 일부죠.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뺨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여자가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좀 불쌍하지 않아? 한마디만 하면 실제로 불쌍한 점에 대해 얘기해도 군대 갔다 온 거 같은 거? 인연 흉자노 바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남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되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걔가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서윗 영포티 물소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고 씨발 뺨이랑 똑같네. 남자들도 똑같이 되어가고 있네. 우리 그런 걸 좀 지양하자. 그리고 나는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여혐을 하는 애들이 존나 존경하다시피 하는 게 앤드류 테이트 이런 애들이거든요. 제가 앤드류 테이트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팟캐스트 같은 거 하는 걸 봤어. 거기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약에 10명 중에 1명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좀 잘 나가는 남자 새끼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개쉽네, 족밥이네 다 이래요. 나는 100분의 1이라도 존나 자신 있는데 왜냐면 막상 밖에 나가보면 족밥들밖에 없거든. 노력하는 새끼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혐을 하는 애들은 그렇게 극소수의 경쟁을 엄청 열심히 해서 투쟁해서 성공을 이뤄낸 남자들을 굉장히 선망하면서 만약에 밖에 있는 여자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병신 같은 년이라고 해도 1명이 괜찮은 여자라면 마찬가지의 마음가짐으로 내가 괜찮은 여자를 쟁취하겠다라는 생각을 똑같이 해야 되잖아. 만약에 그런 남자들을 동경하는 남자라면. 그런 게 좆도 없어. 그냥 무조건 여자들은 다 쌍년들일 거야. 한여랑은 결혼하면 안 돼. 패배주의에 존나 찌들어 있어. 근데 막상 본인들이 선망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존나 싸워서 성공을 쟁취해낸 남자들인 거야. 저는 이런 앞뒤가 다른 점에 대해서 꼬집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물소 스윗 영포티 흑자 새끼 네가 요즘 애들을 몰라서 그런다.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난 이게 굉장히 급진적 뱀이랑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야, 한 번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제 의견.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애들이야 이제 뭔가 이제 급진적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형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앤드류 테이트를 막 그렇게 선명하고 이런 새끼들은 솔직히 일부잖아. 주계령 형님들은 내가 봤을 때 앤드류 테이트 보지도 않네. 그 넘그래도 안 올라와. 그 형님들이나 아니면 남성 인권이 부족하다고 하는 애들이 앤드류 테이트를 동경하진 않잖아. 나 같은 새끼 있잖아. 나는 안 동경해. 그냥 그 사람 하는 말 재밌게 보고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그런 뭔가 기울어진,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 자체가 여성 너무 편향적이다. 근데 여성들은 그 조사 결과에서도 아직도 여성 인권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아니 뭐 여성 할당제부터 해서 무슨 창녀들도 성매매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고 지원금을 주고 여자한테 막 우쭈쭈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대.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당연히 많아지고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그리고 그건 팩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그러니까 남녀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당연히 50대 이상의 부부들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 30대 남자들한테는 불합리한 법이 맞아요. 이건 팩트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내가 내 구독자들한테 막상 결혼을 해도 만약에 그 여자가 스탑 럴커라고 해도 네가 손해보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저는 팁까지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팁의 근거가 뭐냐면 4년 이하, 그러니까 5년 미만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요즘에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신혼이혼이라고 해요. 그 신혼이혼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위자료를 주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튜브님처럼 생각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에서.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저랑 똑같이 해요. 돈 관리를 각자 합니다. 절대로 여자한테 내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용돈 받아 타 쓰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집 해올 때도 내가 집 해올게 네가 가전해와 하지 않습니다. 집 구할 때 정확하게 반띵으로 집을 구합니다. 저처럼 결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권장을 많이 하고. 아니 형님,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오케이 하는 애들은 정성범죄 들어가는
이상한 그렇게 여자들이야.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정상범주가 3분의 1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결혼율이 그 정도는 되니까. 결혼율 3분의 1좀 되잖아요. 근데 스탑럴커는 어떻게 판별하실 거예요? 나는 그 불안감 때문에라도 결혼 자체가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대 남성들이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법제도가 20, 30대 남자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불리함 속에서 걔가 스탈러꼴지 아닐지 그걸 판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씨발 그 페미 사상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존나게 많고, 결혼해서 타격 입을 거 내상 입을 거 뻔한데, 그리고 결혼을 5년 미만으로 할 거라고 가정하고 하진 않잖아요 또 형님. 평생 살 거라고 하는 건데, 그런 애일 경우에 너무나도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한여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남자들도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땅튜브님하고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한여들이 바뀔 거라는 희망을 갖지 않아요. 저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멸망이지 뭐. 멸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태계가 옳든 그르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도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은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태한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스탑럴커를 어떻게 구별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해답을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은 찾았다니까요. 돈을 안 주면 돼요. 돈을 줘야 스탑럴커를 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는 부부도 많죠. 저도 아까도 중국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그냥 부부끼리 아이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뭐 30%다 10%다 거기에 대해서 땅튜브님하고 저하고 이제 간극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가 얼마나 많든 스탑럴커가 얼마나 많든 나가서 쟁취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인 거예요. 싸워야 된다. 도태하지 말고 패배주의로 살지 말고. 한국 여자가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은 애가 얼마가 있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쟁취해야 되니까. 근데 제 메시지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여자 편드네라고 하면 저는 좀 짜증이 나죠. 여자 편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흑자님을 지적할 거면은 여자 편든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약간 이제 너네랑 생각이 다르면은 솔직히 뭐라 얘기할 수 있잖아 인터넷 세상에서. 아 씨발 흑자님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데? 존나 많은데 왜 이렇게 조금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이 정도는 나는 괜찮다고 봐. 저는 그 소위 레디컬 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이면은 땅튜브님은 욕을 많이 하시죠. 저도 10년 이상 욕을 했어요. 옛날 제 디시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글들이 많죠. 바로 욕 받고 했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뀐 게 그냥 무시를 하면 돼요. 왜냐면 병신들이니까. 병신을 놓고 얘를 고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병신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병신이 아닌 여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서 나의 행복을 찾아가자. 이쪽으로 제 가치관이 바뀐 것 뿐이에요. 여자를 괜찮게 생각하는 쪽으로 바뀐 게 아니고 병신을 거르자 쪽인 거예요. 아니 뭐 흑자님 사상에는 그럴 저기도 지금 아니 여자한테 돈을 어케 안 줘 막 이러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이야말로 전통적인 부부관에 갇혀있는 친구들이죠. 아니 요즘 거 지금 이 방송 끝나면 유튜브 가서 신혼 이혼 검색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거나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진짜 전문가 나오시는 분들 거 영상을 보세요. 하나같이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이혼율은 황혼 이혼율하고 신혼 이혼율만 존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간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신혼 이혼의 특징이라고 이제 변호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냥 무조건 반반입니다. 그래서 엑셀 이혼이라고 해요, 요즘에. 엑셀을 펴놓고 심지어 금전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방 청소는 내가 했고 뭐 화장실 청소는 네가 했고 베란다 청소는 내가 했으니까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6대 4로 결혼에 더 기여한 거 맞지? 이 정도까지 세세하게 엑셀로 따진 후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재산 분할에서 한쪽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요새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막 욕만 쓰고 이런 분들 많으신 거 아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합리적인 결혼을 할래. 그리고 그걸 실행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혼을 할 때 손해도 안 보는, 물론 이혼 딱지는 붙지만 손해도 안 보는 분들이 실제로 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구독자분들한테 집에서 욕만 쓰지 말고 너네도 가서 쟁취해라 이건 거예요. 제 메시지는. 형님 근데 일단 형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법 자체가 남성한테 솔직히 불리하게 돼 있는 건 사실이라고 흑자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혼 이혼이라는 거는 그거를 할 거라고 내가 가정하고 생각하면 솔직히 결혼을 안 하지. 신혼의 이혼을 왜 함? 20대 성관계율이 근데 이제 만약에 50, 그 정도로 아니 50이래. 5년, 10년, 15년, 20년 살고서 알고 보니까 썩은 귤 성자론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걸 숨기고 있었든 애까지 나와버렸는데 갑자기 그런 게 발현이 된다? 씨발. 그럼 재산 존나게 뜯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상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여자도 일을 하는 경우에 같이 그걸 갚아나갔다고 하면은 엄청 많이 뜯길 것 같은데요. 빚도 분할됩니다. 빚도 분할돼요. 그게 더 문제예요. 요즘 신혼 이혼 때 대출을 많이 껴서 집을 사면 빚을 분할을 해야 돼요. 근데 잠깐만. 둘 중에 한 명이 집을 가져가고요. 나머지 한 명이 그 집 대출금을 갚는데 몇 퍼센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 집 비용을 다 갚을 때까지. 그래서 오히려 집을 살 때 남자 명의로 되는 게 살짝 손해가 되고 있어요. 아니 뭔 말인지 왜냐면 알겠어. 결혼할 때 남자 명의로 집을 샀죠. 그리고 걔를 같이 갚으려고 원래는 했잖아. 근데 이혼을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500씩 갚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혼을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은 집을 여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남자 명의니까 남자가 가져가겠죠. 그러면 그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씩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그냥 팔고 싼 값에. 그래서 돈을 거기서 나눠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바빠. 근데 소득 동질원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상여혼을 되게 많이 하려고 그래. 그것도 나는 한국이 1등인 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도 난 우쭈쭈 해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는 건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같이 빚을 갔는데 여자는 한 달에 250 벌어와가지고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남자는 한 달에 600, 800을 벌어가지고 그걸 갚는다고 가정하면 그것도 내가 벌어온 만큼 월급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부 엑셀 이혼이라 그래서 전부 비율 정해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특히 결혼 생활이 짧을수록. 그리고 아니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님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듣기로 그분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건 뭐냐면 법으로는 사실 남자한테 불합리한 점이 거의 없어졌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래? 근데 문제가 법으로는 실제로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판사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법대로 하지 않고 여자한테 위자료를 더 챙겨준대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제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고 싶다고 지금 방송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법적으로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분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집을 사서 가져왔으면은 이혼할 때 전혀 분할을 안 해줘도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건 법이에요. 근데 막상 이혼할 때 남자가 되게 연봉이 높고 여자가 연봉이 낮잖아요. 그럼 이혼을 했을 때 여자가 좀 불쌍해 보이는 거야, 판사님 입장에서. 그러면은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을 감안해서 여자분의 이혼 시 받아갈 재산의 비율을 높여준답니다. 이게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우리나라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문제예요. 리스크 존나 남자한테 존나 큰 거잖아요. 결혼 잘못하면. 그러니까 법은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누구한테 손해가 없게. 근데 판사님들이 좀 그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리스크 존나 큰데 그걸 어떻게? 그래, 잠깐만 아니, 한 번만. 나는 액수가 그래서 안 커요, 근데. 아니 액수가 안 크도 어쨌든 씨발 내가 손해 본 거잖아. 손해 본 건 맞.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그냥 제가 통계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제 우리나라가 노산도 1등이고 초연연령도 1등이고 여자들 나이도 많고 아니 남자라면 기왕이면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잖아요. 역자님도 그런 걸 이제 지향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고 근데 굳이 한국 여자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일녀도 있고 어디 뭐 베트남 아니면 미국 뭐 캐나다 많은데 애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역자님은 어차피 걔네 병신이니까 바꾸려고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걔네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남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더 여자들이 그 정의하는 찌질함 더 찌질해지고 더 하나하나 따지고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만이 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엑셀이온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근데 땅튜브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상적인 여자라도 그 여자가 5년 10년 뒤에 변하면 어떡하냐 그게 걱정이다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썩은 귤 상자론이죠. 그러면 동남아 여자 일본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튜브님이 일본 가서 살 거예요? 아니죠. 아니 언어를 일본으로 잘못했으니까 들어오염되겠지. 한여들을 걔네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여들이랑 친구하겠어? 하더라도 막 그렇게 깊은 대화를 잘 못하겠지. 확률적으로. 흡열 이온도 지금 비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통계 많이 보셨다며. 봤는데 훨씬 거기도 한국보다 어차피- 훨씬 낮아요. 어차피 거기도 한글 패치가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정말 나는 뭐 하나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 어떤 리스크도 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죠. 어느 분야나 결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아무 리스크가 없고 100% 완벽하게 나는 100년 해로를 할 거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판타지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판타지 맞지. 근데 이 판이 너무 남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존나 큰 판에 들어가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남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 나라 나그만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어떤 거든 리스크는 다 있지. 외국 여자랑 결혼하더라도 리스크가 당연히 있지. 근데 한국 자, 여자들 리스크가 오케이. 너무 크다. 그러면 땅튜브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바뀔 거기 때문에 남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 바뀌면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되어 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국 남자들이 바뀌어 가는데 한여가 애기 나오면 30%가 기형임하고 크크크 놀리는 게 한국 남자가 바뀌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건 그냥 조롱이잖아요. 저는 조롱이 극한에 달해야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동조하고 그게- 이래야지. 그래야지 노산 씨발 30대부터 노산이네. 약간 이런 것들을 여자애들이 좀 깨닫고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런 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노산이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위험한 발상 같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거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세상이면은 되게 많이 위험한 세상 같은데요. 어떤 측면에서 나는 옛날에는 막 무슨 20대 중후반만 돼도 노처녀 소리가 나오고 막 그랬다는데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 나라의 출산율이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가는 세상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케이누라는 그 세대가 있는데 결혼에 실패한 노처녀들 여자애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인구 수도 1.0으로 안 내려가고 여자애들이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가 나중에 위기에 직면할 때 나 이거 혼자 못 먹고 살겠는데 좀 기대고 싶다. 이때쯤에 우리나라는 이제 30대인 거지.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아이 낳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없어지고 오히려 20대 중반부터 나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전 더 낫다고 봐요. 땅티브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이혼할 때 남자한테 손해보는 법이 막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이런 영향이 지금 50대 이상 남성분들의 영향이 좀 있잖아요. 그쵸. 좀 크죠, 솔직히. 그러면 그분들의 영향으로 지금 20대 남자들이 손해보는 거 되게 싫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자도 별로 안 만났고 그냥 남자랑 즐기면서 나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공부 존나 하고 남자도 거의 안 만나고 직장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35세가 된 선량한 여성분은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선량한 여성분들이 지금 남자 존나게 만나고 다니느라 노산을 해서 노산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이 되게끔 한 여성분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대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소수니까. 아니 뭐 PC주의 급 아니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노총각 아저씨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바로 여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혼할 때 지금 남자들이 손해보는 거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혼 비율 중에 가장 높은 건 황혼 이혼이죠. 황혼 이혼 때 그 당시 여성분들은 실제로 많이 착취를 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셨고 그런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이혼을 하실 때 경제 능력이 너무 부족하시기 때문에 재산 분할해서 유리하게 법을 제정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빼미들이. 아니 그게 왜 똑같은 거지? 노산이 더 좋은 건가요? 노산은 지혜 양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나라를 위해서라도 개개인을 위해서라도 그냥 단장날 수준의 노산이 조롱인 거지.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은 거, 그다음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 그다음에 뭐 너무 빨리 아기를 낳는 확률 높은 거 저도 알아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노산을 지양해야 되고 노산하는 여자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늙으면 운전 못하죠. 팩트죠. 반응력 떨어지죠. 면허 다 뺏어요. 차 뺏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면 존나 위험한 세상이 되겠죠.